안녕하세요, 미스터리 큐브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세계의 유령 도시 1편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 소개할 이야기는 1편 영상에 이은 세계의 유령 도시 2편입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유령 도시는 뉴욕에 존재하던 곳인 러브 커넬이란 도시입니다. 커넬이란 영어로 운하를 뜻하는데요. 1890년대 초반 윌리엄 러브라는 사람이 운하 건설을 계획했고 그의 이름을 따서 운하의 이름은 러브 커넬로 지어집니다. 그러나 예산 및 재정 문제와 근처에 있던 나이아가라 폭포를 보호하는 법안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운하 건설은 정지되고 맙니다. 하지만 착공 도중 중단되었기에 이미 운하를 만들기 위해서 파놓은 땅은 덮이지도 못한 채 그대로 남겨집니다. 결국 1920년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되었는데요. 그 용도란 바로 매립지였습니다. 그것도 화학 폐기물을 매립하는 용도였습니다. 이곳에 화학 폐기물을 매립한 회사는 여러 곳이 존재했지만 가장 많이 그리고 가장 오래 폐기물을 버린 곳은 바로 후커 화학회사라는 곳이었습니다. 후커 화학회사는 1942년부터 매립을 시작해 약 10년 동안 폐기물들을 매립했는데요. 1952년 매립이 완료되자 구덩이를 약 7m 높이의 흙으로 덮었고 시간이 지나 위에 식물들도 자라기 시작합니다. 당시 뉴욕의 나이아가라 카운티는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었는데요. 1940년부터 1960년까지 인구 증가율이 30%가 넘어갔다고 합니다. 나이아가라 카운티에서는 후커 화학에게 학교를 건설할 용도로 쓰기 위해 이 땅을 매각하지 않겠냐고 제안했고 후커 화학은 이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나이아가라 카운티는 후커 화학으로부터 이 땅을 단돈 1달러에 넘겨받았습니다. 기증이나 다름없는 가격이었는데요. 서로 간의 거래가 성립할 수 있는 법적인 최소 거래 금액이 1달러였기 때문입니다. 당시 땅을 매매하는 계약서 안에는 후커 화학은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경고사항이 17줄이나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분명 이 땅은 매립지였던 곳이었다는 경고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단돈 1달러에 팔려버린 이 땅 위에 학교들이 지어집니다. 1955년 해당 매립지 지역 위에 2개의 학교가 지어지게 됐습니다. 이 중 한 학교 근처에 땅이 무너져 큰 구덩이가 생기게 됐고 마침 몰아쳤던 폭풍우 때문에 구덩이는 물로 채워지게 되었는데요. 아이들은 이 웅덩이에서 노는 것을 무척이나 좋아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 웅덩이 안에는 화학 폐기물이 담긴 드럼통들이 있었습니다. 1957년 하수도 건설을 진행하던 중 마을 전체에 악취가 퍼지기 시작하고 주민들의 마당에는 화학 물질들이 새어나오기 시작합니다. 주민들은 당연히 정부와 시에 항의했으나 나이아가라 카운티를 비롯해 학교를 관리하던 위원회들 역시도 자신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으며 땅을 팔아넘긴 후커 화학은 매각 시 작성했던 계약서를 내보이며 자신들에게는 법적인 책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무려 20년이 지난 1978년 환경운동가인 로이스 깁스에 의해 러브 커넬 마을 주민들의 건강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드러난 사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후커 화학이 지난 10년간 매립해왔던 화학 폐기물의 수치는 무려 2만 톤이 넘었고 그중 11가지 종류의 화학 물질들이 전부 발암 물질이었습니다. 특히 이 지역의 임산부들은 유산을 겪는 비율이 굉장히 높았고 1970년대 초반부터 후반에 태어난 아이들에게서 병이 관찰되기도 했습니다. 1980년 당시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지미 카터 대통령은 이 지역의 주민들을 긴급하게 다른 곳으로 이주시키고 이곳을 재난구역으로 선포합니다. 이후 약 2억 5천만 달러 이상을 써서 이 구역을 복원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3차례의 시도는 모두 실패로 돌아갑니다. 현재도 이 러브 커넬 지역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살지 않고 살 수도 없는 유령 도시로 남아 있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할 유령 도시는 러시아의 마가단주에 위치한 부투기차크라는 곳입니다. 1936년 이곳의 광물의 일종인 주석이 상당량 매장된 것이 발견되어 당시 소련 정부에서는 이 지역에 광산들을 건설했습니다. 또한 나중에는 이곳에 주석을 비롯해 방사능 물질인 우라늄이 매장된 사실도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광산 도시의 특성상 일이 힘들었고 점차 생산의 효율이 떨어지게 되자 소련 정부에서는 이 마을에 특수한 건물을 세웁니다. 텐라그라고 불리는 이 건물은 소련 정부에 반발하는 정치범이나 유죄 판결을 받은 작가들을 수용하는 강제 수용소였습니다.
이곳 텐라그에 수용된 죄수들은 당연히 이 광산 노동에 동원되어 강제 노동을 해야만 했고, 텐라그는 1956년까지 존재했습니다. 문제는 이곳의 죄수들에게 어떠한 안전장비도 없이 광산 노동을 시켰다는 점인데요. 특히 우라늄 채굴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보호장구도 없이 우라늄을 캐던 이들은 당연히 방사능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고, 높은 강도의 노동이 겹쳐서 광부들의 평균 수명은 고작 몇 개월이었다고 합니다. 해당 수용소에 수감되어 있었던 시인 아나톨리 지굴린의 증언에 따르면 텐라그가 세워져 있던 10년간 약 38만 명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그의 또 다른 증언에 의하면 오히려 광산보다 더 무서운 것은 바로 광석 가공 공장이었으며, 이곳은 우라늄 원석을 가공하는 곳으로 광산에서는 14시간을 일해야 하지만 이 공장에서는 하루 4시간만 일하면 돼서 파격적인 조건 때문에 이곳에 갔다가 방사능 피폭을 견디지 못하고 바로 병원에 실려가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또한 라트비아의 영화 감독인 에드빈스 스노레는 소련에서 이들을 대상으로 사실상 인체 실험을 했다라는 주장을 제기하기도 했는데요. 부투기차크 근처 땅에서 발굴된 두개골들의 모양을 보면 자연적으로 잘려나간 것이 아닌 날카로운 뭔가로 잘라낸 흔적이 보여 인체 실험이 실행되었음을 의심케 하고 있습니다. 부투기차크와 텐라그는 1956년 폐쇄되었고, 이곳에서 채굴하던 우라늄 때문에 땅이 방사능으로 오염되어 버려서 현재는 누구도 살지 않는 유령 도시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소개할 유령 도시는 어느 섬에 위치한 도시였던 칸투백이라는 곳입니다. 이곳은 우즈베키스탄의 아랄해에 있는 섬인 보즈로즈데니아에 있던 소련 시절의 도시입니다. 당시 소련은 전쟁 무기 실험을 위해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에 생물학 무기 실험장을 각각 1개씩 건설했었는데요. 아랄스크 세븐이라 불리는 이 생물학 무기 실험장에 과학자와 직원들 그리고 군인들이 살던 곳이 바로 이 칸투백이었습니다. 약 1500명이 살았다고 하며 그들은 이곳에서 지내며 생물학 무기와 실험을 오랫동안 해왔다고 하는데요. 1954년부터 세워진 이 실험장은 소련이 공식적으로 해체된 후 더 이상 사용할 이유가 없어져서 1992년에 완전히 버려집니다. 문제는 버려지게 되고 난 이후입니다. 소련군은 이곳을 떠나면서 칸투백에서 행한 여러 실험들에 대한 오염된 환경을 제대로 뒤처리하지 않고 그냥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한마디로 이곳은 생물학 무기를 실험했던 세균, 화학물질, 위험한 바이러스 등이 제대로 처리되지 못한 채 그대로 남겨져 있다는 뜻인데요. 때문에 이곳 칸투백에 일반인들이 그냥 들어가는 것은 혹시 모를 오염물질들로 인해 대단히 위험하다고 합니다. 심지어 아랄해가 말라붙게 되자 근처는 심각한 사막화가 진행됐고, 강하게 부는 모래폭풍은 온갖 오염물질들을 이곳저곳으로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칸투백 주변의 생태계가 바람을 타고 날아온 오염물질들로 급속하게 악화되기도 하는 등 최악의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더불어 그냥 버리고 간 건물들에 아직 쓸만한 물건들이 남아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몰래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어서 문제가 더 커지게 됐습니다. 왜냐면 이 칸투백에서 행해진 주요한 생물 실험 중 하나가 바로 탄저균 실험이었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살아있을지 모르는 탄저균이 가장 위험했는데요. 결국 미국의 국방부가 여러 생화학 엔지니어들과 함께 이곳 칸투백을 정화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남아있을지 모르는 여러 가지 생물학적 오염에 의해 이곳에 들어가는 것은 확실히 엄청나게 위험하다고 합니다. 결국 현재도 이 칸투백은 제대로 정화되지 못한 채 아직까지도 위험한 유령 도시로 폐허처럼 남아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의 유령 도시 2편이었습니다. 아직 남아있는 유령 도시들과 흥미로운 사연을 가진 도시들도 가까운 시일 내에 다음 편으로 제작해서 영상으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미스터리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의 힘으로 다음에도 재밌는 미스터리로 찾아오겠습니다. 미스터리 큐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